안녕하십니까. 2024년 3월 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전남의 한 지역구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, 이게 갑과 을 지역이 있습니다. 여기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인 서동용 의원이라는 사람이 컷오프가 됐습니다. 뭐 컷오프, 현역 의원 컷오프 되는 거야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. 그런데 여기에서 그 지역에 공천을 받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지난 대선 때 도와줬던 사람이다.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? 뭐 이런 부분. 그래서 제가 우인 설천, 그 사람을 위해서 공천을 만들었다.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1일이죠. 순천, 광양, 곡성, 구례, 을 지역에 대한 모든 권한이 전략공관위원장으로 넘어가게 된다. 아마 여성 특구로 지정하지 않을까?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1일 밤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. 여성 전략특구라는 것도 있나?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. 왜냐면 이 자리가 사실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여성 전략특구라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대단한 여성이 이 지역에 공천이 되나?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, 이 사람은 누구냐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을 했던 권향엽 후보입니다. 권향엽 후보.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1일 이거를 전략공관위로 넘기고, 그리고 나서 전략공관위에서 결정해서 바로 1일 밤 최고위원회에서 순천, 광양, 곡성, 구례, 을을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한다.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런데 그 여성 전략특구에서 바로 권향엽이라는 전 균형인사비서관이 단수공천을 받았다. 이런 얘기. 현역 의원을 제끼고 단수공천을 받았다는 거거든요. 자, 근데 이제 그러면은 결국 이 소동 현역 의원을 제끼고 공천을 받은 권향엽 전 비서관은 도대체 누구냐? 그리고 봤더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했고, 뭐 그거야 뭐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지난 대선 때, 그러니까 2021년 이제 그때 뭐 10월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됐으니까 경기도지사 일대 경선에 도전해서 후보가 됐죠. 후보가 됐는데 그때 김혜경 여사를 보좌했다는 거죠. 배우자실 부실장, 이해식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역 의원입니다. 이 사람이 배우자실 실장을 했고, 그 다음에 이 권향엽 전 비서관이 부실장을 했다는 겁니다. 김혜경 여사의 일정과 수행을 담당했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물론 이 사람이 이 구례, 광양, 곡성 이 지역에 가서 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뭐 자기 지지율을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경선을 하더라도 현역 의원보다 능가할 수 있다. 뭐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, 아니면 또 다른 장점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는 거죠.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, 바로 이런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이 경쟁력이 있느냐? 물론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뭐 호남이라는 곳이 뭐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긴 하죠. 뭐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, 그러나 여러 가지의 변수가 좀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?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KBS 광주방송이 작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걸 보면 이 서동용 의원이라는 사람이 40%가 나왔고요. 권향엽 씨는 14%가 나왔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서동용 의원이 그러면 뭐 하위 20%나 10%나 이런데 해당이 되느냐? 그것도 아닙니다. 그러면 굳이 이 지역을 콕 찍어서 여성 전략선거구로 지정해야 할 명분과 이유가 과연 있느냐? 있다면 권향엽 개인 때문이다. 그러니까 권향엽을 위한 공천이다.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는 거 아니냐.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서동용 의원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작년 9월 KBS 광주방송 여론조사, 그리고 작년 12월 KBS 여론조사, 제가 말씀드린
그 다음에 지난 2월 MBC 여론조사까지 6개월 내내 모두 제가 다른 민주당 후보들과 비교해 2배 이상의 압도적 지지율 차이를 보였다.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런데 그 지역이 갑자기 여성특구로 지정되고 그러더니 김혜경 여사의 그 일정과 뭐 수행을 담당하던 이런 사람이 단수공천을 받은 거다. 자, 이렇게 되면 물론 이재명 대표의 당 지도부에서는 뭐 자신 있다, 뭐 그래도 다 이길 수 있다, 뭐 서동용 의원이 설령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권양엽 전 비서관 이 공천자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,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.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됐으니까 뭐 이번에도 아마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천한 사람을 전폭적으로 밀어줄 것이다, 뭐 이런 판단이 있었겠죠. 없었는데도 이렇게 자신 있게 공천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, 그런데 이 지역이 사실 딱 따지고 보니까 바로 이정현 전 국민의힘 대표, 그때는 새누리당 대표였죠. 이 사람 지역입니다. 이 지역이.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잘 아시지만 비례대표를 한번 했었고요. 그 다음에 19대면은 2012년, 근데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는데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 지역 순천에서 당선이 된 적이 있습니다. 순천에서. 지금도 순천이 이 지역구에 포함되어 있죠. 그 다음에 20대 2016년 이때도 이 지역에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. 물론 그 당선된 이유가 순천의 정원박람회라는 게 있었는데, 이 정원박람회를 당시 여당이 새누리당이죠. 새누리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했다. 그 지원한 부분에 관한 그 유권자들의 보답,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그 분석이 당시에 됐습니다. 그러니까 순천 정원박람회를 세계적인 박람회로 육성하는데 이정현 비례대표 의원, 지역구 의원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여당이었으니까 여당이 집중적인 지원을 해준 효과, 그거를 이정현 전 대표가 받았다. 뭐 그 부분 우리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. 당시에도 그런 기사가 많이 있었으니까. 자,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정현 전 대표가 집권당 소속이 됐고, 그러면서 이제는 집권당으로서 또 순천에다가 뭐 뭔가를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? 이건 바로 집권당의 프리미엄입니다. 그런데 그 지역을 하필이면 이정현 전 대표 지역을 이런 식으로 우인 설천을 했다. 김혜경 여사 보좌하던 전 비서관 출신을, 현역 의원을 제끼고 단수 공천을 했다 하는 것이 이제 참 묘하다.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 보면 이 지역에서 뭔가 이번에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? 뭐 이렇게 판단이 들 수도 있고. 왜냐하면 권양엽 전 비서관은 뭐 청와대 비서관하고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 대선 때 계속 수행하고 뭐 이랬으면 그 지역에 가서 활동을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. 반면에 이정현 전 대표는 그 지역에서 계속 국회의원도 하고 뭐 거의 그 지역에 지역구 관리를 열심히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지금까지는 서동용 현역 의원이 뭐 아직 승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의 거취도 어떻게 될지 뭐 그게 좀 주목되는 부분이죠.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이 지역에 국민의힘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. 그 변수의 요인은 바로 이재명 대표의 우인 설천 때문이다. 이렇게 저는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다. 물론 앞으로 서동용이라는 현역 의원이 그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정현 전 대표가 여기서 어떤 선전을 또 하느냐, 또 집권당인 지금의 국민의힘이 이정현 전 대표의 호남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또 어느 정도의 그 여러 가지의 공약 같은 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느냐, 뭐 이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그 권양엽 예비 후보의 경우에 지금 현역 의원 제끼고 공천된 데 대한 이런저런 지금 불만들, 뭐 거부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. 그 다음에
뭐 그 지역에 일단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서동용 현역 의원이 훨씬 더 앞선다고 하니까 그걸 제낀 부분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앞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한번 호남에서 이정현 전 대표의 이 지역을 한번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